코넬 대학교 한 교수가 강의도 중화를 내면서 한 학생을 쫓아낸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올린 학생은 교수가 화가 나 학생을 쫓아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 무언가 잘못된 표현을 사용을 했고 그것을 들은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화난 듯 학생에게 강의를 들을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쫓아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강의는 한글이나 동양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학과 강의였고 교수가 화를 낸 이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어이가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생의 설명과 교수의 강의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코넬 대학교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짐이라고 합니다. 저번 수업 중에 재밌기도 하면서 어이가 없었던 저 사건이 있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교수님께서 극도의 흥분 상태로 학생에게 나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 앞 상황에 서 교수님은 그 학생 앞을 찾아가 무언가의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의 답을 듣고는 흥분을 한 상태로 강단으로 다시 돌아오신 후 영상 속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 교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강의 대신 하기 시작하였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많은 언어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꽤나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영미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언어적인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유럽의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이 본인들의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는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들의 국가에서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하면 거의 욕을 먹을 정도로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본인들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 것이라 생각하는 나라들도 많죠. 그렇지만 이러한 언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근본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언어의 발생을 자연 발생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역사보다는 형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했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언어 중 모든 것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글이 여기 많은 학생들도 분명히 한글 강의를 새로 수강을 하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외교학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한글은 꼭 배워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한글이 갖고 있는 창제 이유나 윤리적 요소들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바라봐야 하거나 추구해야 할 목표는 많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다가가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위와 그들의 평안이라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러한 목표의 집합체가 한글이라고 바라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바라보면 한글의 창제 이유는 훈민정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과 어우러지는 글자가 없고 중국 한자는 백성들이 정확히 뜻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 28글자를 만들었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을 향한 마음이 여기서 절실히 드러나고 있죠. 당시 한국이었다 조선의 평인들은 어려운 한문을 제대로 몰라 나라의 법도 조차 몰랐고 그런 결과는 본인의 행동의 잘못된 점을 알지도 못하고 벌을 받거나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며 이를 개혁인 세종대왕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시작한 한글은 결국 그 뜻에 맞춰 상당히 배우기 쉬우면서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실제로 효과는 상당함을 보여주고 글로서는 자유롭게 소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1968년 공식 나라 글로 지정이 되어 단기간에 문맹률을 0 가까이 떨어뜨리는데 공언을 하며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쉽다는 증명을 다시 한번 성공해냈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대 한국은 대화도 중국 사람처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한국의 언어는 한글이 창제되고 전부터 존재했고 그러한 것의 발음 기호를 만들어낸 게 한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기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한글을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면서 그에 맞춰서 갖춰야 할 자세와 요소들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한글은 자, 음열, 내자, 모음, 열자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국가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러한 환경은 입법과 정치라는 요소와 잘 조합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한글이 글자를 형성하는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한글의 존재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높은 가치의 글에 감동을 느끼는 일도 많습니다. 물론 한글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만들어낸 과도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저 학생을 쫓아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강의를 오랜 기간 하다 보면 떠드는 친구들이나 잠을 자는 친구들, 혹은 집중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가 강단에서 강의를 할 때 그러한 것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강단에서는 많은 것이 보이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을 만큼 다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지적을 하고 고쳐나가면서 강의를 하기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지식에 반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잘못한 일이 아니라면 그저 웃으면서 넘기는 일이 많지만 지금 저 학생은 제 앞에서 한글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바로 일부러 잘못된 한글을 쓰면서 저에게 보란듯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강의를 구경할 때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인데 바로 줄임말, 그러니까 한국어 파괴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일부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뜻도 이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혹은 이 단어가 어떻게 읽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미국의 유명 팝 가수인 저스틴 비버의 비보라 이름을 한글 발음으로 바꿔놓은 언어를 뒤 집어넣은 형식의 글자입니다. 물론 이러한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저스틴 비버가 한글로 자기 이름에 문신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일부러 눕혀서 글을 쓰는 등의 장르 형식의 한국어 파괴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한국 사람들도 쓰지 않는 단어들을 굳이 본인들이 만들어 눕혀서 본인들만의 암호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큰 문제는 저런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고 제대로 된 언어의 전파, 다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언어가 전파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처럼 자국 문자가 한글인 경우는 저런 식으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들은 저렇게 쓰나 제대로 쓰나 결국 익히고 그 안에 담긴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저것을 저스틴 비버의 이름으로 배웠고 다음에 비슷한 단어를 보게 되었을 때 뜻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는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글자가 뒤집혀 있거나 누워 있는 것들은 양반으로 보일 정도였는데, 아까 그 친구가 글로 쓰고 입으로 말을 하고 있던 내용은 전혀 한글과 한국어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친구에게 다가가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뜻이나 사용 형식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러는 것인가 해서 한번 다시 물어보았지만 그 친구는 우물쭈물거리는 것이 정확히 뜻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화가 많이 났고 결국 그 학생을 밖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한글의 종주국인 한국에서도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들입니다. 한국어 파괴라는 현상은 말이죠. 한국에서도 쉬지 않고 만들어지는 신조어들을 기바람 담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외국어 혼종어 형태로 나타나고 인터넷의 발달로 수가 급격히 늘고 그 전파가 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로는 낄끼빠 같은 축약어, 게이득 같은 파생어, 오프다 같은 합성어 많이 생기고도 치와초성, 그리고 쫓겨난 학생이 사용하는 것처럼 비슷한 모양을 이용한 말장난까지 다양한 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한국어를 파괴하는 주장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편에선 좋게도 바라봅니다. 바로 젊은 세대에서 일어나는 재창조라는 이유로 말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 생기는 한국의 문제는 바로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것이 소통이 불가능하고 모고의 문제가 아닌 지금처럼 한글이 빠른 속도로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 시기가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었을 때 이러한 잘못된 언어의 사용은 결국 잘못된 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을 가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들어보면 영어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국에선 코리아와 잉글리시의 합성어인 콩글리시하고 부릅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에서도 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영어가 전파되는 순간부터 이어져 온
그러한 단어들은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고 절대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 현상이 지금 잘못된 한국어와 한글을 쓰는 미국의 선례가 되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결과물은 세대 간의 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동물들이 단순한 몸짓과 소리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한다면 사람들은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동물과 차원이 다른 집단 사고와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통해 사람들은 생각을 모을 수 있고 집단 행동이 가능하며 창조를 이루어내죠. 언어가 바로 잡혀 있지 않았다면 문명을 이루지도 못하고 역동적 사회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의 품질을 보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집단에 속해 있는지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어와 문자가 형성하고 있는 문화들은 다양한 면에서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이 정확히 작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근본이 되어 바로 써 있는 언어와 문자에 대한 사실도 알 수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언어와 문자는 한국어와 한글입니다. 그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가장 민첩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정치인과 아닌 사람들은 꽤나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으며, 굳이 한국과의 회담에서 뿐이 아닌 지금 영어가 그러한 것처럼 많은 부분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어와 한글을 사용해 소통을 하려고 할 테니 말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공적인 부분에서도 확급 실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어와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저런 신조어나 한국어 파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꾸준히 기초를 쌓아서 한국 사람만큼 한글과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유일로 이용하시기를 제발 바라겠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는 이러한 형식을 띠고 결국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누구 하나 교수님의 말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실제로 정치 외교 관련 학과의 학생들은 다양한 언어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조어의 사용도 당연하듯 사용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줄임말이라는 편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식이 짧아서인지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한국 사람들이 사용한 다른 이유로 따라하고 있던 본인들의 모습을 반성하게 될 정도로 교수님의 말씀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 사건 이후로 학생들은 한글과 한국어를 사용하되 있어 기초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그리고 단어의 뜻까지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훨씬 더 이쁘고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서 좋다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더군요. 이제는 언어를 배우거나 사용할 때 그 기조에 깔려있는 의미를 꼭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국어의 파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신기하네요. 이 글의 댓글은 놀랍게도 교수님이 달아준 댓글 하나만 있었고 그 내용은 별거 없긴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강의를 함부로 퍼뜨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일부분이라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보다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은 글이네요.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연구실로 한번 찾아오세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더 재밌는 사연과 소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이 쉬었습니다.